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홍철기입니다. 김정은 일당이 백두산에 백마 타고 올라간 거 다들 아실 텐데요. 그 일정이 유출된 정황이 있어서 그 일대가 발칵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북한이 아주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청와대 외교안보실 선임행정관을 지낸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이 자세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정은이 말 타고 올라가는데 사전에 동선이 유출됐다. 이거는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일이겠어요? 엄청난 일이죠. 1호 행사 같은 경우는 사전에 절대 유출을 안 하거든요. 극소수만 알고 서기실 사람만 아는 그런 일정들인데 그것이 사전에 유출이 되어서 지금 그 양강도 그쪽이 완전히 다 뒤집어지고 지금 주민들부터 시작해서 핸드폰 사용하는 사람들까지 다 지금 그 수색하고 지금 색출하려고 난리가 났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그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10월 16일이었죠. 이제 말 타고 백마 타고 백두산 올라갔던 게 그때였는데 그때 김정은이뿐만 아니라 그 당 간부들도 다 타고 같이 올라갔다. 그 정도로 당 간부들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좀 그 백마도 같이 타는 그런 행사를 했다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알고 보니까 사실은 그 불만 정도가 그냥 속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노골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1호 행사는 극소수만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전에 유출이 되어서 그것이 지금 대대적으로 조사가 나왔다라는 것은 김정은으로서 굉장히 좀 두려운 사항이죠. 그리고 나서 열흘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알-바그다드 처형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 대대적으로 알려지고 났으니까는 김정은이가 굉장히 지금 초조한 그런 입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 그러네요. 알-바그다디도 뭐 동선이 유출됐다, 뭐 보좌관이 그렇죠. 들었다,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김정은도 동선이 지금 공개가 된 거니까 따지고 보면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을 먹었긴 하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언론에 나오는 행사들도 보면 그 당일날에서 곧바로 그 전날 했던 거 올리는 게 아니라 절대 언제 갔다라는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예. 그래도 그냥 그런데 대충 추정하기를 뭐 그 전날 정도 갔겠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게 언젠지는 정확하게 포착이 안 되거든요. 그 정도로 1호실 행사 같은 경우는 비밀리에 추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미리 사전에 유출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는 바람에 굉장히 서기실로서는 지금 발칵 뒤집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한다면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날짜를 알 수 있는 거는 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가끔씩 미사일 쏘면 거기 미사일 쏘는 데는 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시점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발사를 미국에서 포착을 하고 그걸 원점 타격하겠다 마음 먹으면은 그 폭발에 휘말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당연하죠. 그럴 수 있는데 실제로 그 장면도 공개할 때는 보면은 며칠 지나서든 그 전날이든 그 다음 날이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당일날 실시간으로 하거나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중대 발표하고 나서 그 전날 쏘고도 그 다음날 중대 발표해서 새로 다 하면서 김정은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거니까요. 실제 본인들은 나름 조심한다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정찰 자산을 통해서 그 미사일 발사 같은 거는 사전에 포착이 되면 그 일대를 날려버리게 된다면 김정은도 같이 날아가게 되는 거겠지만요. 일단은 그렇게 나름대로 조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요, 이번에 이렇게 보면 홍 부장 혹시 북한에 비료 있잖아요. 예, 예. 비료 생산하는데 북한에는 질소 비료를 생산 안 합니다. 2015년부터. 질소 비료는 원래 폭발물로 전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겁니다. 바로 그래서 2014년에 2차 여름에 이 반 김정은 세력들이 색출되게 되는데요. 그때 얘네들이 이 조직들이 질소 비료로 만든 폭탄을 가지고 그 기관 시설이나 교량을 폭파하려고 준비했다는 겁니다. 이야, 이거는 완전히 북한 입장에서는 거대한 테러 음모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부터 2015년부터 질소 치료를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28 화학 비료 기업소 같은 경우에는 그 질소를 주로 하는 것인데요. 질소 비료를 생산하는 거기서 이제 복합 비료만 생산할 정도. 그러면 질소 비료가 없다라는 거는 농작물 생산에도 좀 영향이 있는 거 아닌가요? 있죠. 그러니까 초기에 보면은 그걸 뿌려야지 이제 이렇게 윤택해지고 한다 그러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굉장히 고생하고 있고 또 이제 그 중국에서 들여오려고 그러고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는 상황인 거죠. 그 정도로 지금 제가 말한 비료가 문제가 아니라 그 정도로 이제 북한 내부에서도 속속들이 알고 보면 내부에서도 김정은에 대한 반감들이 점점 더 노골화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이번에 확실하게 증명된 거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올 2월이었잖아요. 하노이에 이 김정은이가 이제 기차 타고 갔었어요. 예.
갈 때 중간에 새벽에 내려가지고 담배 피우는 장면이 공개가 됐어요. 그렇죠. 사진 찍혔죠. 그렇죠. 그때 그게 이제 일본 민영 방송에서 찍혔지 않습니까? 예. 그 TBS인가 그랬잖아요. 그게 이 카메라 앵글이 아니고 스나이퍼 이 망원경이었으면은 김정은은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네요. 예. 그 각도가 진짜 총을 쏠 수 있는 그럼요. 각도가 난다는 얘기네요. 얼굴이 보인다는 거는 그거 뭐 총 쏘면 그냥 날아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뭐 그런 건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사전에 저 동선이나 시간들이 거의 다 파악이 됐으니까 뭐 하루 정도 뭐 있었다 할지라도 파악이 됐으니까는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보면 지금 김정은의 1호 행사들이 알게 모르게 조금씩 새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혹시 김정은의 최측근이라든지 일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서 새어나갈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지금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2008년이었나요? 김정일이가 이 반신불수가 되죠. 예. 심혈관 질환으로 이제 쇼크를 받아 스트로크가 일어나지 예.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막 이제 언론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때 청와대 대변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요즘 매일매일 물어보는 게 김정일이 요즘 어떻습니까? 김정일은 맨날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그 이동관 대변인이 하는 말이 이제 조금 회복되고 있고 양치질을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렇게 하겠어요. 이야, 센 날이네요. 그러니까 그 일반 국민들은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김정일이가 양치질 할 수 있는 거 보거나 그걸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겠습니까? 몇 사람 안 될 것 같은데요. 그죠?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 거죠. 그 정도로 이 정부가 깊숙이 들어갔을 수도 있다라고 본다면 지금도 1호실 행사에 관련돼서 꽤 깊숙하게 정보가 있을 수 있고 중요한 세력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인 거죠. 근데 그게 꼭 우리의 휴민트라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요즘은 아시다시피 워낙 남북 관계가 친해서 우리가 열심히 그러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고 사실은 미국의 지금 그 CIA에서 하고 있는 그 코리아 미션 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재작년부터 대단히 많이 한국인들을 굉장히 많이 고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CIA에서도 네, 코리아 미션 센터에서 그거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북한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통신 감청을 하거나 여러 가지 조치를 하게 될 때 필요한 게 이제 한국말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예. 그래서 그런 연인들을 많이 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파악해 보면 어쨌든 미국도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면 그게 제가 그냥 이렇게 한 가지 단편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내부에서 보게 되면 여러 분파들이 북한 내에도 있을 거단 말이에요. 김정은이가 지금까지 이제 2012년부터 한 9년, 8년 정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 동안에 김정은이가 최근 5년 동안 처음에 시작해서 5년 동안에 당 간부, 군인들, 장상급들 얘네들만 처형한 것보다 140명이에요. 140명을 죽였어요. 140명이에요. 죽인 사람 플러스해서 숙청시킨 사람 합쳐서 140명을 숙청해버렸어요. 대단하네요. 네. 그 인도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들 중에 죽은 사람들이 한 20명인데 그 중에 현영철도 있고, 리용호 총참모장도 있고, 그렇죠. 장성택도 있고, 그렇죠. 저그형 김정남도 있고 이런 겁니다. 네. 그러네요. 하도 요즘 김정은이에 대해서는 인상이 좋아져서 국민들이 까먹을 수도 모르겠지만 그런 인간이에요. 김정은이가. 진짜 살인마라고 해도 과언이 안 되는 거죠. 그랬죠. 그런 인간을 우리 이제 상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는데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때 이제 죽은 사람은 죽은 건데 그때 철직당하거나 지금 사라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군이죠. 예. 군에서 철직당하거나 처형당한 리용호나 현영철이 그 참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군부들이 지금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그 친구들이 지금 이를 갈고 있을 겁니다. 그때 얘기 들어보면은 강원도에 있는 현영철 부하들은 다 사라졌다 이런 말도 있던데요. 그렇죠. 근데 한 소대가 참모들 주위에 있는 참모들은 일단 다 사라졌고 그럴지라도 현역철이가 그때까지 올라갈 때 한두 명은 만났겠습니까? 예. 인민무력부장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곳을 거치면서 부하들을 두고 있었을 텐데 그 부하들이 지금 어디에 위를 가고 있으니까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1호 처형자죠. 리용호 2012년에 총참모장. 그렇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군에도 굉장히 신망이 높은 무관이거든요. 우리한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죠. 군 내에서는 자기네들끼리는 굉장히 신망이 있는 그런 인간인데 그 친구를 처형했잖아요. 예. 그걸 때 사실은 군부에 굉장히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저기서는 1호 가장 많은 북한 내에서의 반김정은 세력이 가능한 세력
파워풀하게 있을 수 있는 세력이 군부가 있을 수 있다. 야. 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외교관들이 있을 수 있죠. 예. 외교관들은 뭐 태용호 공사를 비롯해가지고 39호실에 있었던 그 사람, 그 자금 담당한 사람이 뭐 도망가기도 하고 해서 여러 고위급 인사 외교 관리들이 지금 그 유출 밖으로 나갔거든요. 아, 뭐 이탈리아에서도 도망간 사람 하나 있죠. 예. 네, 이탈리아에서 나온 그 김명철이라고 있었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사실 외국에 나가면 그냥 평양에 같이 있을 때는 모르는데 외국에 나가서 외국 사제들하고 만나면은 창피하거든요. 여기에 김일성, 김정일 빠지 달고 이렇게 있으면 손깍지라고. 그렇죠. 그 바지 저도 외국 나가서 봤는데 너무 크더라고요. 엄청 크거든요. 예. 그거 창피하거든요. 그거. 그거 달고 다니면서 있는 그 사고 막 말도 안 되는 대로 옹호해야 되고 그래 살던 외교관들이 예. 싫은 거죠. 그러네요. 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태용호 공사를 비롯해서 그런 사람들이 나온 것을 봐서 대한민국에서 아주 역할을 잘하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 그 사람들도 어쨌든 언젠가는 김정은을 엎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예. 단기적으로 뭐 쿠데타라든지 이런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일단 지금 보게 되면 지금 경제 제재나 미국의 압박 이런 것들에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굉장히 북한 내부에서의 불만들이 지금 계속 쌓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그 불만이라는 게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당간부들이 얘네들 다 부패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달러 뒷좀 챙겨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예. 이게 지금 다 끊기고 나니까 사실은 그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뿐만 아니라 이번에 뭐 금강산이든 삼지연이든 여러 군데서 건설 사업을 엄청 하잖아요. 예. 건설하게 되면 누가 합니까? 군이 하죠. 그 군이 하고요. 이제 군이 해가지고 모자라니까 주민들 다 동원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장마당에서 그 국가가 못 먹여 살리니까 장마당에서 이제 돈을 벌어 사야 되는데 다 끌려가가지고 지금 그 일을 하게 생긴 거예요. 돈 벌 시간에.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금 불만도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지금 계속 이제 차곡차곡 지금 인격정을 향해서 북한 내폭이라 그러죠. 예. 이것이 좀 커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상황이고 이번에 이렇게 백두산 올라가는 장비 1호 행사가 유출됐다는 것은 그런 징후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주목해 볼 상황이다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1호 행사.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도 되는 사람들이 움직일 때를 1호 행사라고 하는데 1호 행사에 동선이 유출됐다. 한마디로 더 이상 김정은도 안전하지 않다. 그리고 유출한 사람들은 바로 김정은의 측근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씀을 이인배 박사님이 해주셨습니다. 점점 더 그 임계점으로 다가가고 있다. 결국은 쿠데타, 암살 이런 일들 조만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원래대로 한다면은 대한민국이 나서서 김정은을 제거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러다가는 그냥 북한 내부에 반발로 김정은이 내려올 수도 있겠네요. 그러기 전에 빨리 우리가 내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정권이 먼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 심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인배 박사님도 협력안보연구원장 하시면서 또 유튜브 활동도 하고 있거든요. 이인배 TV라고 있습니다. 아주 자세한 정보들 재밌게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바라고요. 신의 한 수 구독 버튼도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877-1477 정기구독 신청 받고 있으니까요. 좋은 뉴스, 진정한 뉴스, 팩트 뉴스 계속 공급할 수 있도록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